우리가 관절염을 꼭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방치하면 우리 몸 이것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과연 뭘까요? 글쎄요, 나이가 들거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보면 다리도 좀 휘어지고 이 뼈가 닳게 되니까 키도 점점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키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연골은 한번 이렇게 망가지면은 재생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연골은 닳아가서 점점 약해지고 또 작아지고 이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연골이 닳는다고 하지 작아진다라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다르면 결국 작아지는 거잖아요.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 통증을 방치하면 크기가 작아지는 곳은 바로 뇌입니다. 뇌하고 관절하고 뇌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 여기랑 게 하나가 땅 차이인데? 네, 관절 통증이 지속되면 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실제 미국에서 건강한 사람과 관절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관절 통증 기간이 1년씩 늘 때마다 뇌용적이 1.3세제곱센티미터씩 이만큼 줄어드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꽤 되는데 그래도. 뇌가 그 정도면 엄청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자, 그럼 관절 통증을 10년 동안 앓았다면 뇌용적이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무려 이만큼이나 뇌용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정도 줄어들면 모든 기능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우, 저희 시어머니는 뭐 이게 10년이 아니라 한 30년 됐거든요, 관절염. 그러면 얼마만큼 줄어든 거야. 많이 줄었겠지.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뇌가 줄어든다니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무릎 조금 아프다고 뇌 크기가 줄어들 수 있는지 전 그 진짜 너무 안 믿겨요. 근데 이제 관절염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은요, 결국 혈액을 타고 신체 곳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뇌까지 가면 뇌를 공격해서 뇌 용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치명적인 질병 있죠. 치매, 즉 파킨슨 같은 뇌질환이 발병을 하는 거죠. 아, 안 돼. 실제로 무릎 관절 환자는요, 관절염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뇌질환 발병 위험이 55%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관절염을 나이 들면 그냥 의례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야, 관절염에서 생긴 염증이 뇌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정말 오늘 충격이 가시지 않네요. 이렇게 되면 무릎 염증을 진짜 빨리 확실히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염증을 어떻게 좀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관절염증과 통증을 잡는 데 도움되는 식품. 보스웰리아입니다. 이만기 씨 한번 읽어보세요. 보스웰리아. 보소웰리아. 보스웰리아. 그러니까 제가 보스웰리아가 이 관절 건강에 좋다 요 얘기는 제가 많이 듣긴 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어디에 좋은지는 사실 잘 몰라요. 뭐예요, 보스웰리아가? 네, 보스웰리아는 10도에서 50도를 넘나드는 극심한 기온차를 견디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보스웰리아 나무의 수액을 굳힌 건데요. 좋은 질의 보스웰리아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보통 2년에 한 번 수액을 채취하는데 한 그루에서 나오는 양이 겨우 400g 정도라고 합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냐? 지금 조종 씨 앞에 있는 보스웰리아가 400g이거든요. 저렇게 2년의 소량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원료라는 거죠. 네, 이 보스웰리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리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한 3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바로 황금, 몰약, 유황인데 이 유황이 바로 보스웰리아입니다. 과거에는 황금과 맞먹을 정도로 귀한 가치를 지녔다고 해서 정말 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인도의 전통의학서인 아율베다에서도 관절염의 통증 완화라던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도요, 이 유향이 정말 귀한 약재로 아픈 것은 먹게 하고 세사를 돋게 해서 몸 곳곳의 상처를 낫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궤양이라던가 염증성 질환에 치료할 때도 사용하는 약재가 바로 이 유향, 보스웰리아입니다. 동의보감부터 성경까지 진짜 역사가 깊은 만큼 그럼 또 그만큼 오래 또 사랑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보스웰리아가 관절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보스웰리아는 관절염 통증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스웰리아가 관절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관절염이 어떻게 진행되고 악화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실제 관절염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1기에서 4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기는 관절염 초기, 2, 3기는 중기, 4기는 말기라고 보는데 1기에서 2, 3기로 갈수록 관절의 틈이 점점 좁아지다가 4기가 되면 뼈끼리 거의 붙은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기는 저 오른쪽 부위가 거의 붙어 있어요. 저러니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뼈가 서로 부딪히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맞습니다.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엄청 아프거든요. 우리 뼈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 연골은 한 3에서 5mm 정도의 그런 아주 얇은 구조물입니다. 근데 연골은 재생이 힘들어서 이 연골로 평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관절 사이에 얇은 연골이 닿게 되면 관절에 있는 뼈 그리고 뼈와 부딪히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1기에서 4기까지 저렇게 연골 손상이 진행되는 게 그만큼 많이 써서 그리고 뭐 퇴행성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보통 관절염이 1, 2기만 되어도 염증이 심하면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이 염증을 잡지 못하면 염증이 연골을 또 공격을 합니다. 아까 염증이 뇌를 공격해서 뇌 용적을 줄인다고도 했었잖아요. 연골을 공격하면 연골이 더 파괴가 되면서 이렇게 관절염 염증과 통증 때문에 관절염이 더 악화되는 거죠. 아니 통증이 염증을 부르고 염증이 또 통증을 부르니 서로 이게 염증과 통증의 악순환이잖아요. 이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염증이 어떻게 연골에 영향을 주는지 제가 예를 들게 실험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 관절 틈에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어져 있는 저 풍선 보이시죠? 네. 네. 이 풍선을 관절에 생긴 염증 물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염증이 있으면 관절을 좀 움직이기가 불편해지고요. 저렇게 어머 어떡해. 어머머머. 예, 결국 저렇게 터져버립니다. 저러면 이제 주변에 다 퍼지는 거잖아요. 핏줄을 통해서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렇게 염증이 악화되면 터지면서 관절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유, 어떡해. 자, 저렇게 되면 염증 물질이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활막과 연골의 먹이라고 불리는 관절액을 오염시키고요. 결국 연골 세포를 파괴하게 되는데요. 염증이 번지는 만큼 통증도 악화되고 연골 세포의 파괴로 연골은 더 얇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을 잡지 못하면 점점 관절염이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위에 관절염 있는 분들을 봐도 이제 보통 생각에 아이고 이제 뭐 나이가 좀 먹어서 생기거니 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그냥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버틸 정도가 아니라는데 통증이 그만큼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관절염 통증은 겪어본 분들만 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물리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하시면 저희가 얼마나 아프시냐, 1에서 10까지 숫자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는데 이렇게 숫자로 통증을 가늠하는 걸 전문용어로 바스 수치라고 하거든요. 주사 통증의 바스 수치가 보통 3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치통 환자가 느끼는 수치가 5 정도 됩니다. 그럼 통증 대명사로 꼽히는 출산의 고통은 어느 정도 될까요? 100이요, 100. 정말 하늘이 노랗습니다. 출산 통증의 바스 수치는 8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8점. 아니 치통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자, 그럼 관절염의 통증 수치는 어느 정도냐? 출산의 고통과 비슷한 8점입니다. 매일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 이 통증이 고통이지. 어마어마한 거죠. 지옥이야.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 관절염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중년 여성들이 정말 취약합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요, 관절염 유병률이 전 세계 1위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중년 여성들, 특히 우리 엄마들이 자주 하는 바로 이 자세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글쎄요, 우리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걸레질도 나쁘다고 하고 김장할 때 또 빨래할 때 반일. 반일. 맞다, 반일. 반일. 농사. 자,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공통점이 뭐냐? 앉아서 하는 자세들이 많다라는 거죠. 즉, 좌식 문화가 기본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은 흔히 하는 이 자세인 양반다리, 그리고 쪼그려 앉기, 이러한 자세는 체중의 한 7에서 8배가 바로 무릎에 부하가 걸립니다.
그만큼 관절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성들은 또 근육도 적고 골반이 이제 벌어져 있잖아요. 이러한 체형적인 억울한 부담 때문에 남성들보다 무릎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관절염의 유병률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쭈그리 앉아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세대가 좋아져서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게 나와도 이게 청소가 진짜 되는 건지 결국 이렇게 눈에 보이면 가서 직접 쭈그리 앉아서 걸레질하는 게 제일 속 편하고 깔끔하거든요. 이러니 맨날 안 좋다는 거 알면서 쭈그려 앉게 되고 무릎도 당연히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보스웰리아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관절 건강 소재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이기도 합니다. 보스웰리아가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관절염이 있는 45세에서 72세 성인에게 8주간 보스웰리아를 섭취하게 했더니 변화가 없었던 대조군에 비해서 관절 통증과 활동장애 그리고 붓기 모두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관절 통증의 경우 통증 수치가 최고인 3에서 0까지 감소할 정도로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릎 구부림, 도보거리 증가, 그리고 계단 오르기 개선 등 활동 범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증 점수가 최고점인 3에서 0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이게 움직이는데 얼마나 편해졌을 것 같은데, 근데 통증을 잡는데 이게 보스웰리아가 이렇게 도움이 된 이유가 또 뭔가요? 네, 이 보스웰리아가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보스웰리아의 핵심 성분이 보스웰릭산이거든요. 이 보스웰릭산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핵심 물질의 활동을 억제를 하고요. 연골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관절염의 원인인 염증은 억제해주고 연골은 보호를 통해서 이 관절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관절 모형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관절에 붙어있는 노란색 덩어리들을 관절을 공격하는 염증 물질, 그리고 저 투명한 액체를 보스웰리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보스웰리아라고 가정한 액체를 염증 물질에 부어 볼게요. 어머나, 어머머머 서서히 사라지더니 어. 녹아 없어지네요. 모형도 싹 사라지고 없네. 스티로폼 싹 녹았어요. 이게 염증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시원하겠네. 염증 물질이 녹으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연골세포의 사멸을 유발한 쥐에게 5주 동안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먹인 다음에 염증 억제 능력을 살펴본 동물 실험의 결과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대조군은 염증 유발 물질이 증가했지만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투여한 군은 대조군 대비 염증 유발 물질 활성이 억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줄어들었다는 건 다행인데 사실 관절염이 염증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골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쵸. 들었거든요. 그 연골 지키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오늘 관절 통증을 잡기 위해서 염증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관절의 염증을 만드는 원인이 연골 마모기 때문에 연골도 보호되어야 관절염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연골세포의 사멸을 유발한 쥐에게 5주간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먹인 결과 연골 조직 단백질의 50%를 차지하는 콜라겐과 관절 유지 기능을 가진 단백질 아그레칸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건 보스웰리아가 연골세포 보호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참 좋은 것도 먹을 때만 딱 효과가 있고 또 안 먹으면 막 금세 또 효과가 막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혹시 이 보스웰리아도 먹을 때만 또 반짝 좋아지고 또 안 먹으면 또 원상복귀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관절염이 있는 40에서 70세 성인 66명을요.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6개월간 매일 보스웰리아를 섭취하게 하고요. 다른 그룹은 소염진통제를 섭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그룹 모두 1개월간 섭취를 중단시켰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한 달이나 안 먹었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결과는 두 그룹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소염진통제를 섭취했던 그룹은 섭취 중단 후 통증 수치가 다시 원래대로 올라갔다고 하고요. 반면에 보스웰리아를 섭취한 그룹은 한 달 동안 보스웰리아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유지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 혹시 먹을 때 뭐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네, 임산부 및 수유부는 전문가와 먼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또 일일 권장 섭취량인 1000mg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것인 만큼 식약처에서 안정성과 기능성이 인증된 제품인지를 확인하신 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옛날에는 벌 설 때 한 발로 서 있어 이런 거 벌 서기도 했었는데 실제 한 발로 벌 서는 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령별로 한 발 서기의 기준이 있는데 60대면 적어도 30초 이상, 70대는 20초 이상, 80대는 10초 이상은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5초를 넘기지 못한다면 병원 가서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연구가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있는데 전정기관이 있고 신경도 좋아야 되겠고 근육도 좋아야 되겠고 관절도 튼튼해야 되고 거기 연결하는 혈관이나 호르몬 모든 게 완성이 됐을 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 모두를 연결하는 힘은 한 발로 버티기 할 때 그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땅에 두 발로 내려서 그냥만 살고 있으면 이런 기관들의 연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테스트 겸 한 발로 버티는 걸 해보시고 또 이것도 연습 삼아 계속 하시게 되면 더 시간을 늘릴 수 있어서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을 더 되찾을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